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준혁이고 올해 34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외제차를 리어카로 박은 할머니가 5만 원밖에 없다며 사과하셨는데 정확히 5년 후에 그 할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예요. 마치 드라마나 소설 같지만 제가 직접 겪은 실화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나름 괜찮은 월급을 받고 있었죠.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셔서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았고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 지원으로 외제차도 한 대장만 했어요. 당시 최신형 벤츠 C클래스였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시간은 밤 9시쯤이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신호등에서 잠깐 멈춰 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뒷차가 추돌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미러로 보니 리어카가 제 차 범퍼에 부딪혀 있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차에서 내려보니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미안해하시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이고 총각,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그만 하시면서 손을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리어카에는 폐지와 빈 병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차 뒤쪽을 확인해보니 범퍼에 흠집이 생기고 약간 찌그러져 있었어요. 외제차라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할머니를 보니 정말 안쓰러웠어요. 추운 겨울밤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모습이 마음 아팠거든요. 총각아, 내가 가진 게 5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안 될까? 할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 돈이 아마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서 번 전부였을 것 같았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 추우실 텐데 따뜻한 곳에서 밥이라도 드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근처에 있던 국밥집으로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국밥을 드셨어요. 총각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차까지 박았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저는 천만에요. 할머니께서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총각,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야.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와 헤어진 후 저는 차를 수리하러 갔어요. 예상대로 수리비가 200만 원 정도 나왔죠. 하지만 할머니의 5만 원을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거든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회사 일도 잘 풀리고 있었고 연인도 사귀게 되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일은 가끔 생각나긴 했지만 일상에 묻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사정이 악화됐던 거죠. 저도 해고 대상에 올랐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은 있었지만 나이도 30을 넘었고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채용하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몇 개월 동안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차 할부금, 보험료, 생활비 등등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건 실업급여가 전부였거든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어요.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부모님도 힘드셨거든요. 결국 외제차를 팔아야 했어요. 정말 아깝고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 돈으로 당분간 버텨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금세 떨어졌어요. 일자리는 계속 구하지 못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29가지는 승승장구했는데 30이 넘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만나면 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연인과도 헤어졌어요. 처음에는 함께 이겨내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결국 잠시 거리를 두자며 연락을 끊었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편의점, 배달, 공사장 일용직까지 닥치는 대로 지원했죠. 그 중에서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하는 거였어요.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추운 겨울 새벽에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배송하는 거였거든요.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느라 허리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버텼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자리를 찾고 새벽에는 배송 일을 했죠.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 개발을 했어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자격증 공부도 했고요. 그런데 2년째 되던 해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경색이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했어요.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 어머니 혼자서는 간병이 어려웠어요. 저는 배송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간병에 매달렸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밤에는 어머니와 교대로 간병했죠. 수입이 끊겼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나마 아버지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줘서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3달 정도 지나서 아버지께서 많이 회복하셨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가 되셨죠. 그제야 저도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개월의 공백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3년째가 되었어요.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죠. 친구들은 다들 승진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우울증도 왔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내년째가 되던 해에 조그만 기회가 생겼어요. 지인의 소개로 작은 IT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까지 야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했죠. 그렇게 1년을 일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계약 연장이 안 됐어요. 또다시 백수가 된 거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확히 할머니를 만난 지 5년이 되던 날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구직 활동을 하러 나갔어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이력서를 출력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정말 반가운 얼굴이 있었어요. 총각, 정말 총각 맞지? 바로 5년 전에 만났던 그 할머니였어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때 차 박은 일이 아직도 미안해서 총각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저도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라고 답했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총각, 혹시 일자리 찾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보면 알지. 이력서 들고 있고 표정도 그렇고.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잘 됐네. 우리 손자가 회사를 하는데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손자가 회사를 한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꽤 큰 규모의 IT 회사였다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손자한테 전화해볼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의 손자 민수 씨와 연락이 닿았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린 32살이었는데 대학 때부터 창업해서 지금은 직원이 5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면접을 보니 정말 실력으로 평가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그동안 해온 자기계발과 경험들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끈기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결국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됐어요. 월급도 제가 받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복리후생도 좋았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5년 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정체였어요. 민수 씨가 나중에 알려준 건데
할머니가 사실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월세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폐지 줍기를 취미로 하신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께서 외롭기도 하고 사회와 소통하고 싶어 하셔서 폐지 줍기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민수 씨의 설명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그동안 저를 계속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그때 일을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착한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고 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할머니께서 그동안 제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연락처를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회사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동료들도 좋았고 일도 보람 있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지나면서 회사에서의 성과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고요. 그동안의 어려움이 오히려 자산이 된 것 같았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가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예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 때문에 연애에 소극적이었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먼저 다가와 줬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죠라고 말해주더라고요. 2년 동안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할머니께서도 제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총각이 행복해하니까 나도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은 회사에서 임원까지 승진했어요. 아내와 함께 작은 집도 마련했고 올해 안에는 아이도 생길 예정이에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5년 전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만약 그때 할머니한테 화를 냈거나 수리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작은 선행이 5년 후에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건강하세요. 여전히 폐지 줍기를 취미로 하고 계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저도 가끔 할머니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거든요. 민수 씨와도 지금은 친한 친구가 됐어요. 동갑내기라 금방 친해졌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정말 잘 모시고 사업도 정직하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후배들에게 조언해주는 일도 많아졌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 얘기를 해주곤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라고요. 실제로 몇 명의 후배들이 제 도움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전달하는 기분이거든요. 최근에는 할머니와 함께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 계획이에요. 할머니께서 재정 지원을 해주시고 저는 실무를 맡기로 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그 5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함도 겸손함도 몰랐을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지금도 가끔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야.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비록 5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좋은 일이 찾아왔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다들 너무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물론 빨리 성공하면 좋지만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신을 단련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만약 처음부터 순탄하게 살았다면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사고 냈으면 제대로 배상하라고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도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할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선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정말 인생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제게 도움을 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내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할머니 일화를 들려줬을 때는 더욱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께서 그날 제 차를 박지 않으셨다면 이런 인연도 없었을 거고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받은 복을 제대로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언제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제처럼 5년 후에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